퇴직 후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5억, 10억.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돈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자산이 수억 원 있는 사람도 노후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자산이 없어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면 삶은 안정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후 준비의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모았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40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퇴직을 앞둔 56세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자가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습니다. 금융 자산도 적지 않게 모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준비된 은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안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퇴직 이후 매달 정확히 얼마가 들어올지 아직 모릅니다. 이 상황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이분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자산 3억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IRP 4천만 원, 연금저축 2천만 원, 합산하면 약 4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월 약 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 있습니다. 월 400만 원. 여기서 숫자 차이가 보입니다. 국민연금 160만 원, 목표 생활비 400만 원, 매달 24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56세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그 사이에 9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크레바스. 크레바스는 빙하 사이의 깊은 틈을 말합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이 9년. 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이 시기에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자산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매달 일정한 현금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지점입니다. 자산의 크기와 현금 흐름의 크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억짜리 예금이 있습니다. 연 이자율이 3%라고 하면 한 해 이자는 약 90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75만 원입니다. 3억이라는 자산이 있어도 매달 손에 쥐는 돈은 75만 원입니다. 월 400만 원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요?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ISA, 이 세 가지 계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여기에 넣고 운용합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입니다. 납입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 마지막 5년에서 10년, 이 기간이 IRP와 연금저축 활용이 핵심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ISA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절세 혜택을 2번 받는 구조입니다. 비과세로 운용한 돈을 다시 연금 재원으로 넣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으로 세금을 2번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세 가지 계좌, IRP, 연금저축, ISA, 노후 현금 흐름 설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도구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설계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은퇴 준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안전해야 한다. 그래서 IRP나 연금 계좌를 만들고 원금 보장 상품에 돈을 넣습니다. 이 예금, 원금 보장형 상품,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노후는 짧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노후가 23년입니다. 70세까지만 살아도 10년이 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한국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최근 10년 평균 기준 약 2% 안팎입니다. 만약 자산 수익률이 이보다 낮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생활비는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월 4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매년 2%씩 오르면 20년 후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약 594만 원이 필요합니다. 원금 보장형 예금이 연 수익률이 3%라면 겨우 물가를 따라가거나 오히려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 설계에서 주목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TDF,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은퇴 시점이 멀수록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늘립니다.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운용할 필요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IRP 안에서 단순 예금만 운용하는 것과 TDF를 활용하는 것은 수십 년 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장기 관점에서 물가를 이기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성향이 적극적이라면 변액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수익을 추구하면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종신연금 형태의 보험이 있습니다. 최소 지급 금액을 보장하면서 평생 연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 상품이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퇴 후에는 금융소득이 생깁니다. 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세금 부담도 줄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노후 설계에서 보험은 단순한 보장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 설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2년, 3년, 근로소득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가지가 생깁니다. 현금 흐름 공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금 재원을 쌓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완전 은퇴 대신 시간제 근무, 재취업, 프리랜서 형태, 이런 부분 은퇴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도 소득이 유지되면 자산을 덜 꺼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공백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IRP와 연금저축, ISA의 절세 전략, TDF를 활용한 수익 추구, 보험 상품의 비과세 활용, 그리고 은퇴 시점 조정, 이 5가지 축으로 설계됩니다. 개별 팁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100세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노후 설계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목돈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매달 손에 쥐는 생활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수익률, 세금, 건강보험료, 수령 시기,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설계했을 때 비로소 내 자산이 매달 몇백만 원의 현금으로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산이 충분한가?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내 자산이 매달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낼까? 이 질문 앞에서 숫자를 직접 써보는 것, 그게 출발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으로 월 400만 원의 생활이 가능한지 이것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월 생활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실제 은퇴 생활비 데이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평균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평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